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2월 2일 방송, 오늘의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우리 증시가 휴장인 동안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시장 차트인데, 지난주 한때 저점 13,00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14,000포인트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쉬는 동안의 상승폭을 보면 나스닥이 7% 넘게 올랐고요. S&P 500이 5%, 그리고 이제 니케이가 3% 올랐고, 인도 증시도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더라면 이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한 3% 최소한 그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해외 증시 상황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해외 증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기반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인사들 제가 발언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임스 블러드는 0.5% 인상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냈고요. 패트릭 하커는 3월에 인상하는 거는 찬성하는데 0.5%포인트까지 올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올해 대체로 한 4번 정도 금리 올라갈 것 같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고요.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어떤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에스터 조지는 정책에 대한 변화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무턱대고 막 금리 빠르게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떤 언급.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만큼이나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했던 사람이 라파엘 보스틱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0.5%포인트의 인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 사람 이전에 0.5%포인트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한 걸로 알려져가지고 시장이 한번 놀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연준은 금융시장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금융시장 의식 안 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금융시장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꺾이는 상황을 연준에서 초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속도 조절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락장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경기가 떨어지는데 연준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러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연준이 이제 방해가 돼서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속도 조절성의 어떤 발언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삐딱하게 어떤 발언이 좀 또는 오해가 되는 발언이 나와서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은 덜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준 인사들이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안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이 발언이 좀 안심을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업들의 실적 나와도 거기서 나쁜 것만 갖다 붙여가지고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좋은 쪽만 해석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주요 지표를 보면 국제유가 올라간 거는 좀 부담이 되죠. 지금 WTI가 88달러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90달러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는 100달러를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게 그 투기적 포지션은 조금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국제유가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이게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인데,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나눠서 봅니다만, 이제 10년물 금리가 빠지면서 오히려 이게 너무 빠지면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다. 2년물은 정책을 반영하고 10년물은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하게 그냥 유지되는 게 낫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지금 최근에 국채금리는 2% 넘어가네 마네 이렇게 됐다가 지금 1.8%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조금 안정됐다. 이렇게 막 확 올라가던 상황에서는 좀 진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한때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꺾이고 있거든요. 제가 주말에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린 거 있었잖아요. 투기적 포지션하고, 주말에 아니라 이제 연휴 기간에 올려드렸던 게 투기적 포지션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유로화 강세 베팅하는 이제 매수세가 증가돼 있거든요. 유로화 강세 베팅한다라는 건 달러 약세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는 신흥시장 쪽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96대까지 밀린 거, 이게 더 빠져야 됩니다. 이게 95 밑으로 빠져야 좀 안심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좀 주춤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이게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121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우리나라가 이제 적자 났잖아요. 수출은 잘 되긴 하는데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죠. 적자 난다라는 거는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적자가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국내 수급이 좀 꼬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할 때 원달러 환율이 1205원이었는데 그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휴 기간에 찜찜했던 게 환율이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좀 내려온 거는 긍정적. 그리고 이제 그 MSCI 이제 한국 지수 요것도 이제 저점 대비 제법 올라와서 이것도 한 3% 정도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관련된 지표도 양호해서 뭐 우리 증시 열렸더라면 3일 중에 강 올랐다가 주춤 또 하루 강 이런 형태로 움직이면서 한 3%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안 좋은 쪽은 확진자 추이죠. 예, 확진자 추이가 지금 2만 명 넘어갔거든요. 이게 확진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2만 명에서 더 증가될 걸로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사례로 놓고 보면 이달 중순 넘어가야 이제 피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증가되고 있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 재료라서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실제로 반응하는지 이거는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증시는 연휴 기간에 한 3% 정도 올라갈 만한 요인을 안고 시작하게 됐다. 뭐 이제 요거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해외 증시, 특히 이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유연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건 LG 에너지 솔루션, 우크라이나 사태, 연준의 긴축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속도가 완만해진다라면 우리 증시가 반응할 수 있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 다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 무역 수지가 적자난 거, 그다음에 유가 상승 이거를 갖다 일시적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어지는지 연결지어서 외국인들 매도 완화가 실제로 될 거냐, 적자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더 세게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조금 욕심내서 매수로까지, 지금 2월 첫 거래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요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주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수출주,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반응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무슨 뭐 게임주, 인터넷주 이런 것들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쪽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게 좀 유리하잖아요. 연휴 전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애플, 테슬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 마감된 증시에서는 또 에너지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화요일 새벽이나 수요일 새벽에 마감된 증시에서는. 그래서 좀 골고루 다 올라갔는데, 우리 증시 그림이 제일 좋으려면 전차 군단이 움직이면서 강세를 보이는 게, 그게 주도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 전주 기준으로 보면 대만을 40억 달러 일주일 동안 팔았고, 인도 25억 달러 팔았고, 우리나라도 6억 달러 정도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시아를 좀 되게 많이 팔았는데, 이번 주 개장된 상황 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좀 유연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 대형주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수출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텔레그램 안내 해드리면, 요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은 주소 입력하시는 데다가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SHMSTORY. 그러니까 SHM S 정도, 시황맨 S 요거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